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9월달 금리 인하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앞으로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쉬운 조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많이 된다는 거. 고용 쇼크의 9월달 금리 인하, 파월 견딜 것, 내 돈 걸겠다. 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지금 이제 9월달 CME 패드워치 가시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0, 90% 되나요? 굉장히 높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요거 얘기 좀 해드려 봅시다, 오늘. 여러분, 최근에 그 연준의 쿠글러 이사라고, 자, 여자분 한번 봅시다. 이분이 해임을 하셨거든요. 해임을 하셨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연준 이사에 이제 7명 중에 이제 회의를 참석을 해가지고, 나는 동결이요, 나는 인하요, 이제 투표를 하죠. 근데 그 7명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리고 알고 봤더니, 동결인지 인하인지, 표도 베팅을 안 했어.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투표를 했고 4명이 동결. 제롬 파월 연준 이장 입장이죠. 그리고 2명이 월러 이사랑 보우만 이사, 연준 부의장, 트럼프 쪽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국에는 금리가 동결이 나왔죠. 아, 이거 음모론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음모론으로 가게 돼서 계속 가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번에 연준 이사에 참석 안 하신 이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고 원래 이분이 내년 1월까지였거든요. 임기가. 내년 1월까지만 9월, 뭐 11월, 10월, 11월, 12월 요때 그냥 금리 동결이나 혹은 이제 트럼프 반대쪽만 얘기를 해줘도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힘이 굉장히 셌겠죠. 어깨가 든든했겠죠. 근데 갑자기 돌연 8월 8일 새로운 연준 이사 이제 들어오게끔 사임을 했어요.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아직 임기가 9, 10, 11, 12일 5개월이나 남은 연준 이사가 갑자기 돌연 사임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금리 동결 인하할 때 왜 투표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을까? 지금 보시면 트럼프랑 베센트가 차기 연준의장 지금 물색쥐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7명 중에 후글러 연준이사 이제 사임했으니까 8월 8일 이후에 트럼프 측근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연준 의원들 중에. 그분이 차기 연준의장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그냥 최측근으로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트럼프 베센트라면 연준의장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월러 이사도 있고 그리고 연준 내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막 물밑에서 야 저도 시켜줘요 나도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1월 내년 상반기까지 파월 연준의장 이제 전까지는 누가 연준의장을 딱 할지 안 할지를 안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트럼프랑 베센트라면 그럴 것 같아. 지금부터 딱 찍어놔. 그러면 월러 연준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차피 연준의장 안 되면은 트럼프 파월 쪽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의장 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너가 잘해주면 너가 시켜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준 의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트럼프 측근,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사의 7명 중에 쿠글러 연준 이사 나가면 새로운 분 들어오고 그러면 트럼프 쪽 인물들이 3명이에요. 7명 중에 3명이다? 여러분들 9월달 FOMC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9월달 FOMC? 전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봐요. 물론 변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들어오는 연준 이사를 연준이장 시킬 거예요. 공표를 해버리면 원로 연준이사는 이제는 삐뚤어져. 파월 쪽으로 다시 붙어버려. 그럼 또 4대2가 되는 거예요. 5대2죠 결국에는. 이러면은 금리 못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트럼프랑 베센트는 연준이장은 정해놓지 않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너네 하는 거 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단순히 트럼프 최측근이 3명이 간다? 이것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가 높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준의 역사를 알고 계시면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왜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7월 31일 날 7명 중에 1명은 기권, 5명이 아니죠. 4명이 동결, 2명이 금리 인하. 표가 엇갈렸죠? 여러분들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그 방향성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대표가 나왔던 게 최근에 1명이었었거든요. 작년에 그 9월달 FOMC 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50bp를 내렸죠. 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봐요. 해리스 당선 전에 50bp를 내렸고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내렸잖아요. 물론 관세 정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 그때 해리스 당선되기 전에 50bp 내렸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야. 이번에 금리 인하 얘기했던 분. 그분입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혼자 반대를 했고 웬만해서는 2명 이상 반대가 안 나와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뜻에 반하는 2명 이상 나오진 않아. 근데 이번에 2명 나왔죠. 2명 나왔죠. 월러 이사람. 이게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사례가 언제냐면 1993년도예요. 그 당시에도 연준 의원들 중에 반대표가 나왔었거든요. 2명 이상이. 32년 만에 발생한 이 사례가 7월 3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달러를 찍어냈고 그 연준 의장의 파워와 힘이 입김이 굉장히 막강해요. 보통 FOMC 때 회의하기 전에 각자 그 연준 이사들이랑 이제 그 인물들을 자기 연준 위원장 방으로 부른대.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무슨 생각 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7명 전부 다 동결이면 동결, 이나면 이나 그런 식으로 갔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갔던 독립성이 보장됐던 연준인데 이번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어. 역사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고 트럼프 최측근이 들어와서 이게 표가 3명 이상 갈려버린다? 그럼 여러분들 9월 달은 우리가 연준의 역사적인 사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고용 지표가 깨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거다, B컷까지도 한다. 데이터 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재무부가 연준보다 센 시기가 다시 올까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법무폭사건님. 왜 재무부가 연준보다 더 센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재무부가 연준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질 수 있게끔 됐어요. 뭐죠? 그게 뭐죠? 지니어스 법안이죠.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기존에는 연준이 달러를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민간 업체들, 민간 기업들이 화폐를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생태계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왜 지니어스 법안을 계속해서 승인시키려고 하고 그 하원이나 상원에서 빠꾸 먹을 때마다 막 노발대발 승질을 막 거품 물면서 왜 승질을 내요? 다 정치적으로 연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리 규제 감독을 또 연준이 맡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밥그릇은 잡은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커런시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CBDC 발행 안 돼. 라고 외치는 거고 연준은 디지털 달러 만들어야 된다. CBDC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CBDC는 제가 봤을 땐 만들어질 겁니다. 트럼프 임기 때는 좀 힘들겠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 다음 정권이 잡는다. 민주당이 잡는다. CBDC 물밀듯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도 9월달 9월 18일이죠. FOMC 우리가 기대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9월달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물론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 CPI, PPI, PCE 그리고 고용지표 소폭 둔화돼야 됩니다. 물가가 크게 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린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 전조 현상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 7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 학자들 다 모여요. 여기서 앞으로 금리 방향성, 그리고 9월달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향후 가이던스를 줄 거예요. 연준 의장이.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9월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채권 시장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처럼 앞으로 지표를 보겠다 하면은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건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중요한 거 8월 8일 이후에 쿠글러 이사 다음에 어떤 후임 연준 이사가 오는지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앞으로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쉬운 조정은 없어 보인다. 쉬운 조정은 없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8월달 잭슨홀 미팅 한번 봅시다. 그리고 9월달도 한번 FOMC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